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간단히 앞단원 소개부터 했으니까 그냥 간단히 정리 다시 해보고 오늘 문제도 좀 풀어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오랜만이야, 윤준이. 자, 우리 맨 처음 첫날 뭐 배웠냐면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배웠는데 단순한 제곱근이 아니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거듭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중학교 때 그리고 고1 때까지 얘기했던 어떤 수의 제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였죠. 어떤 수 x를 n제곱해서 a가 되더라. 그랬을 때 요 x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이렇게 부른다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조심할 건 이 a의 n제곱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n이라는 놈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건 자연수에서 다루긴 해. 물론 지수까지 확장을 했을 때는 실수 범위까지라고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요때 n은 이렇게 나옵니다. 2 이상의 자연수일 때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선생님 추가 설명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수 확장했을 때는 꼭 2 이상의 자연수는 아니어도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이런 거였어. 기본적으로 이게 중근을 갖는 모양이 아니라면 A의 n제곱근은 몇 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일반적으로 n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이런 경우라 그랬죠. x 세제곱은 8입니다. 만족하는 x값을 찾으세요라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로 뭐라고 대답할래, 경무야? 경무랜다. 경두야. 이거 만족하는 x 얼마야? 2라고 하면 안 되더라라는 거죠. 결국은 요 놈도 3차 방정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x세제곱 마이너스 8은 0, 요 놈을 만족하는 x값들을 찾아야 되더라. 결국 요 놈을 인수분해해보면 x-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을 만족하는 놈이니까 x는 2라는 실수도 등장하지만 요 놈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라는 허근까지 나오더라. 따라서 x세제곱은 8을 만족하는 x값은 몇 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더라? 3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더라. 즉 8의 제곱근은 2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2개가 더 있더라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를 생각하자고요? 이 n제곱근 중에 만족하는 실수인 x, 즉 실수인 제곱근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자, 다시 한번 쓰자면 x의 n제곱은 a가 되는 놈 중에 실수인 거에 대해서만 일단 한번 고민을 해보자 라고 그랬어. 그럼 실수인 거를 고민할 때는 우선 뭐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지, 현준아? 뭐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어? 실수인 거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지수가 짝수냐 홀수냐를 확인해 줘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이 a의 제곱근이 되는 x는 어떤 놈이 있다고 그랬어?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얘가 양수냐 음수냐는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 자, 중요합니다. n이 홀수일 때 얘기해요. 요 놈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더라. 근데 양수 음수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랬어, 혜진아? 지난번에 떡볶이에 팔려가지고 거지 같은 놈들.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죠. 요 놈은 결국엔 xn제곱은 a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y는 x의 n제곱과 y는 a의 뭘로? 교점으로 찾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따라서 n이 홀수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라고 얘기했고 a가 양수인 경우에는 여기서 교점이 생겨서 요 놈의 x좌표가 바로 뭐야?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n제곱근 a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a가 0이면 여기서 교점이 생겨서 어차피 그때 x값은 얼마? 0이 될 거고 만약에 음수면 여기서 교점이 생긴다고 그랬죠? 요 놈이 음수일 때. 하지만 요 놈의 x좌표 역시 뭐라고 쓴다고? n제곱근 a라고 쓴다 그랬어. 근데 x좌표니까 당연히 요쪽에 있는 요 놈은 뭐일 거고? 양수일 거고 요 놈은 뭐일까? 음수일 거야. 어쨌건 간에 일단 양수 음수는 좀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실수인
실수인 x는 몇 개밖에 안 만들어져? 한 개밖에는 무조건 존재하지 않는다. 왜? 교점이 전부 몇 개야? 한 개죠. a가 양수일 때도 한 개, a가 0일 때도 한 개, a가 음수일 때도 한 개만 만들어졌었어. 맞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어쨌든 간에 x좌표니까 요 점의 x좌표는 요 놈은 양수일 거고 요 놈은 음수일 거라고. 따라서 n이 홀수일 때 이 자체가 양수냐 음수냐는 뭘로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놈의 부호로 판단한다라고 얘기했어. 자, 요 교점은 어디서 만들어져? a가 양수일 때예요. 그러니까 요 놈 자체가 뭐란 얘기야? 양수값이고 이 전체도 뭐가 돼? 양수값이 되는 거야. a가 음수일 때 교점이 여기서 만들어지니까 요 때는 a가 음수니까 요 근호 안에 뭐가 들어가게 되고 음수가 들어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전체 값도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라고. 지난 시간 했던 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죠? 떡볶이와 함께 여러분의 모든 기억은 사라졌어요. 그치, 혜진아? 자, 일단 정리하고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숫자로 예를 드는 거를 참 안 좋아해요. 선생님이 수업한 사람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숫자를 갖고 자꾸 수학을 하다 보면 생각이 좁아진다고. 일반화시키는 거에 어려워해. 그래서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죠. 자, x세제곱 마이너스 2라고 했대. 이때 실수인 x값을 찾아라 라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된다고? 세제곱근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그리고 요 하나의 값을 갖는 거고 그럼 이 값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인 경우에는 그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그랬어요? 짝수인 경우에는 최고차만 존재할 때는 요렇게 그려지는 게 y는 x의 n제곱이라고 그랬어. 마치 y는 x제곱의 그래프처럼 그랬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y는 a와의 교점을 찾는 건데 요런 그래프가 y는 a라면 즉 a가 양수라면 그때는 교점이 몇 개 만들어져요? 두 개가 만들어져서 양수인 값이 뭐고? n제곱근 a이고 음수인 값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n이 짝수일 때에는요 a가 양수일 때는 실수인 x가 몇 개가 만들어진다고? 두 개가 만들어져서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는 요 a 값이 요쪽에 있거나 전부 뭐인 거야? 양수인 거죠. 따라서 이놈의 부호는 뭐에 결정이 됩니까? 앞에 있는 거에 결정이 된다고. 자, 홀수일 때하고 비교하세요. 홀수일 때는 오직 한 개만 만들어지고 얘가 양수냐 음수냐는 근호 안에 있는 얘의 부호에 결정이 되는 거고 짝수인 경우에는 a가 양수일 때 두 개 만들어지면서 얘가 양수냐 음수냐는 앞에 부호에 결정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a가 0일 때 한번 살펴볼까요? y는 a가 0입니다. 즉 a가 0이에요. 그때는 교점이 어디 만들어져? 여기밖에 교점이 없지. 그죠? 교점 얼마? 0입니다. 따라서 a가 0일 때는요. 이때 x는 몇 개밖에 안 만들어져? 한 개. 그때 x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a가 음수가 되면 직선이 여기 그려져야 되네요. y는 a, 음수가 돼버리죠. 음수가 돼버렸을 때는 얘하고의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a가 빈 공간 여기다 쓸게요. 좁지만 a가 0일 때는 이때 만족한 x는 몇 개다? 0개다. 자, 헷갈리지 마세요. 자꾸 헷갈리는데 지금 우리 이때는 x가 한 개고 이때는 두 개고 0개고 두 개고 한 개고 0개다. 이거 전부 뭐 얘기한다고? 실수의 개수 얘기하는 거야. 실수일 때 이렇다는 얘기고 실수와 허수를 모두 합치면 일반적으로 몇 개? n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물론 우리가 제곱근도 두 개지만 뭐 중근의 형태를 가질 땐 하나였었잖아. 그렇게 될 수는 있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n개고 무슨 조건이 있을 때?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니까 이제 엉뚱한 소리 하면 죽여버릴 거야 아주. 자, 실수인 x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n이 홀수일 때는 무조건 몇 개? 무조건 한 개. 그리고 얘의 부호는 어떻게 결정된다고? 근호 안에 있는 숫자의 부호에 결정이 된다.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좀 복잡해진다.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요 a 값이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달라지고 양수인 경우에는 몇 개? 2개.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고 0일 때는 몇 개? 1개,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요놈이 음수일 때는 몇 개가 된다고? 양수일 0일 때는 1개, 음수일 때는 몇 개? 0개가 되더라라는 얘기야. 근데 희수 왜 안 오냐? 모르지. 자, 이렇게 해서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이런 제곱근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배우더라? 지수법칙이라는 걸 배우더라.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좀 아까 얘기했지만 지수가 뭐인 경우, 자연수인 경우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 지수를 이제 어디까지 확장할 거라고? 실수지수까지 확장을 할 거다. 실수지수까지 확장을 할 거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있었는데 요건 좀 기억하자고 그랬어. 모든 수의 영제곱은 얼마라고? 1이 되더라 라고 얘기했었고요. 만약에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요 놈은 어떤 꼴로? 역수꼴로 써주다. 어떻게? a의 n분의 1제곱이 되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래. 그럼 이건 뭐 똑같다고? 3의 제곱분의 1과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까? n제곱근 a. 이제 요 놈은 a의 역시 지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자고? n분의 1로 표현하자고. n분의 1로 표현하자고.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게 되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지수법칙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아까 우리 요거 생각하면 돼. x의 n제곱을 a라고 했을 때 이때 x를 n제곱분 a라고 한다면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짝수냐 홀수냐 양수냐 음수냐 플러스 마이너스 달라지겠지만 그냥 그 중에 하나인 요 놈을 갖고 온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무슨 뜻이니? 요 놈을 n제곱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a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놈을 a의 몇 제곱을 n제곱하면 a의 1제곱이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요거는 지수끼리 어떻게 주는 거야? 안과 밖에 있을 때는 곱해줘야 되니까 곱해서 1이 되면 여기 뭐가 돼야겠니? n분의 1이 돼야겠지. 그래서 n제곱근 a라고 표현하면 지수를 뭐라고 쓰자? n분의 1이라고 쓰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기본적인 지수법칙은 하지 않겠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니까 미시 같은 것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더할 거고 미시 같은 것끼리 나누면 지수끼리 뺄 거고 괄호 안과 괄호 밖에 지수가 있으면 지수끼리 어떻게 할 거고? 곱할 거고. 됐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모든 계산을 이런 제곱근의 계산 역시 분수지수. 우리 책에 보면 뭐 제곱근의 성질, 제곱근의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우리 그거 무시할 겁니다. 무시하고 우리는 전부 다 뭘로? 분수지수로 만들어서 계산할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수법칙은 우리 밑을 a라고 표현했을 때 예를 들어 보자.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은 a의 n 플러스 m제곱입니다. 밑이 같은 것끼리 곱셈은 지수끼리 더합니다라고 하지만 이제 자연수가 아닌 실수까지 지수를 확장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더라. 밑이 뭐 해야 된다? 0보다 커야 됩니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왜 그렇냐면 이런 거 얘기했었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요 놈을 제곱하고 요 놈을 다시 2분의 1 제곱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지수법칙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의 지수끼리 곱할 거고 약분하니까 그럼 마이너스 2의 1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잖아. 지수법칙에 따르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수법칙이 아닌 그냥 지수 계산을 순서대로 해보면 마이너스 2제곱은 얼마가 돼요? 4가 돼서 4의 2분의 1제곱이고 4의 2분의 1제곱은 루트 4라는 얘기니까 이때 뭐가 돼버려요? 2. 같은 계산 결과에 의해서 두 값이 어떻게?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다고. 이건 수학에선 용납 못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이 지수법칙을 사용하면서 이 제곱의 성질 때문에 그러더란 얘기야. 그래서 지수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얘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지수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밑이 언제? 양수인 경우에만 지수법칙을 사용할 거예요. 음수인 경우엔 지수법칙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음수에 이렇게 계산 나올 때는 선생님 위에 걸로 해요? 아래 걸로 해요? 당연히 뭘로 해야 돼? 아래 걸로 해야 돼. 그런데 사실은 조심할 건 딱 한 가지야. 음수로 나와 있을 때요.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지수가 짝수냐 홀수냐 한번 생각하면 돼. 짝수인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를 마지막에 뭘로 바꾸면 되고 플러스로 바꾸면 되고, 홀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써주면 돼. 그러면 지수법칙 쓸 수 있어. 자, 무슨 얘기냐면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의 3분의 1이야. 그럼 이거는 지수법칙 쓰면서 뭐라고 쓰라는 얘기야? 여기가 홀수죠? 그러면 마이너스 2라고 그냥 쓰라는 얘기야. 요거는 이렇게 지수법칙 이용해서 쓰면. 그런데 마이너스 2의 4제곱의 4분의 1제곱이면 이렇게 생겨 먹으면 이때는 요 놈이 처음 나오는 지수가 짝수죠? 그러면 요거 지수법칙 계산하고 요 놈을 뭘로 바꾸라고? 플러스로 바꾸라고. 요것만 조심하면 돼. 그러면 지수법칙 사용해도 돼요. 하지만 이제 수학적으로, 원리적으로는 지수법칙을 사용하려면 미시 뭐일 때만 가능하다?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 요것만 좀 조심하세요. 사실은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유기과 선생님이 다 얘기했었던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친구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새로운 친구 못생기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했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좀 선생님이 간략하게만 정리를 했는데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면서 우리 한번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늘 그렇듯이 선생님은 대표 문제하고 레벨 3 문제만 풀도록 할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12쪽으로 넘어갑니다. 12쪽으로 이야기할게요. 자, 먼저 제곱근의 기본적인 뜻과 성질에 의한 문제가 나왔어. 말로 나와 있는 문제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26번, 12쪽에 26번이에요.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제곱근 9는 마이너스 3이다. 맞아요? 틀려요? 제곱근 9. 이거 여러분 중학교 3학년으로부터 2년이나 지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헷갈리죠. 이게 사실 우리말 때문에 그런데 제곱근 9, 숫자 앞에 나와 있는 제곱근 9는 숫자 앞에 나와 있는 제곱근 9는 그 자체가 근호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따라서 제곱근 9는 뭐를 의미해? 루트 9를 의미하는 거야. 루트 9. 루트 9. 따라서 요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3이 돼야겠죠.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16의 제곱근은 이라고 그랬어. 2번 16의 제곱근은 16의 제곱근은 무슨 뜻이야? 제곱해서 16이 되는 x가 누구예요? 이거를 물어보는 거라고. 자, 순서에 따라 틀립니다. 앞에 제곱근이 나왔을 때는 이 자체가 뭐를 의미하고? 루트를 의미하고. 그래서 이 앞에 음의 제곱근이라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루트를 의미하는 거고, 누구의 제곱근을 찾으라는 얘기는 제곱해서 16이 되는 x가 누구니? 이거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x제곱해서 16이 돼야 되니까 x는 뭐가 돼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따라서 2번 역시 틀립니다. 3번 세제곱근 마이너스 27. 자, 요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뭐 하라는 얘기일까?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뭐를 의미하는 거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실수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이게 헷갈리면 자, 이렇게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지수를 이용한 모든 계산들은 소인수 부대한 꼴에서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세제곱근 3이라는 얘기는 전체 몇 제곱을 의미하는 거고 3분의 1제곱을 의미하는 거고 3분의 1제곱을 의미하는 거고 마이너스 27은 마이너스 3을 세제곱하는 것과 같겠죠?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런데 지수법칙은 양수일 때만 쓰라고 했지만 스님이 홀수 짝수만 조심하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럼 요놈 홀수니까 그대로 약분하고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3. 자, 요런 식의 계산 연습 앞으로 많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리죠? 플러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다음 보기 4번.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 뭐인 거?
실수인 거. 실수인 거. 다시 말해서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수 중 실수인 거. 몇 개겠어? 홀수니까 당연히 한 개겠죠? 그러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놈은 누구 있어요? 마이너스 3. 하나밖에 없겠죠? 따라서 4번이 맞을 겁니다. 5번 같은 경우 중학교 때도 헷갈렸던 건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 루트 256의 4제곱근. 이런 말 나오면 자꾸 여러분들은 여기는 256만 신경 쓰는데 이 수 자체는 루트까지 포함한 게 하나의 수인 거잖아. 따라서 루트 256이 우리가 알기 쉬운 수는 누군지로 먼저 바꿔놓고 문제를 푸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256은 누구의 제곱입니까? 16의 제곱인가요? 따라서 루트 256 자체가 누구를 의미해? 16을 의미하는 거고, 그럼 얘는 뭐를 물어보는 거겠어? 16의 4제곱근, 즉 x를 4제곱해서 16이 되는 놈을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겠지.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거래요. 실수인 거. 자, 이거부터 확인할까? 홀수, 짝수, 짝수, 양수, 음수. 짝수고 양수면 일단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죠? 2개가 나오면서 그 2개의 값은 뭐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2개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은 잘못됐죠? 요 2개하고 2라는 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4번밖에는 없어요. 자, 여기는 레벨 3 문제가 있네. 35번. 자, 이거 문제가 헷갈려요. 어렵진 않은데 문제가 헷갈리게 써놨어. 자, 35번 문제 한번 볼게요. 뭐라고 돼 있나 보자. 2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마이너스 3의 n-1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다. 아, 복잡하다. 35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2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마이너스 3의 n-1의 n제곱근 중.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요렇게 생겨먹은 수의 n제곱근이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수를 n제곱해서 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 만들어집니다라는 이런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거 중 실수인 것의 개수. 개수, 그 수를, 제곱근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개수를 n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 어떡하래요? A3부터 A3, A4, A5 해서 어디까지 더하래? A50까지. 자, 우리 결국엔 이 값이 얼마냐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뭐에만 관심이 있다고? 개수에만 관심이 있다고. 이렇게 써놨으니까 우리 계속 헷갈리는데 아까부터 했었던 거 x의 n제곱은 a입니다. 이런 꼴에서 실수 x의 개수를 찾는 문제란 말이야. 그게 a 대신에 조금 복잡하게 써 있을 뿐인 거라고. 그럼 요놈 실수인 것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뭐부터 구분한다고 그랬어? n이 홀수냐 짝수냐부터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죠? 그럼 주어진 이 문제에서, 자, 여기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옮겨서 쓸게요. 난 친절하니까. 이 뒤에 모양이 뭐든지 간에 일단 우리는 뭐부터 찾는 거야? n이 짝수냐 홀수냐부터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n이 홀수이면 뭐라고 그랬어? 뒤에 뭐가 되든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n이 홀수이면 무조건 몇 개라고? 실수 x는 한 개. n이 홀수일 때는 무조건 만족한 x는 한 개일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없지? 다음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는 이제 뭐 신경 써야 됩니까? 요놈이 양수냐, 영이냐, 음수냐 신경 써야 되잖아. 그런데 n이 짝수면 잘 보세요. n이 짝수면
n-1이라는 이 지수는 짝수가 돼, 홀수가 돼? 홀수가 되죠. 짝수에서 1 빼면 홀수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3의 n-1제곱은 양수겠어, 0이겠어, 음수겠어? 음수죠. 음수의 홀수 지수니까. 이해돼? 그러면 얘가 음수라는 얘기네. 결국 n이 짝수일 때는 우변이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음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때 만족한 x는 몇 개? 0개, 0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얘가 음수니까 짝수일 때는 양수면 몇 개? 2개. 0이면 1개. 음수면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n이 짝수가 되면 얘가 홀수가 되고 얘가 홀수가 되면 얘가 음수가 되니까 0개라고. 됐습니까? 그럼 결국 A3부터 A50의 요 자리가 지금 n의 자리니까 홀수인 놈들만 얼마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짝수인 놈들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결국 요 값을 계산하라는 얘기는 이 중에 여기 첨자가 홀수인 놈이 몇 개예요? 물어보는 거네. 저 홀수 몇 개 있습니까? 24개죠. 24개. 어떻게 찾아요? 하면 때릴 거야. 1부터 50까지가 50개죠? 그 중에 반은 홀수고 반은 짝수일 테니까 25개 해야 되는데 A1은 없잖아. 그죠? 한 개만 빼주면 되는 겁니다. 답은 24예요. 은빈아, 이해되니? 은빈이 혹시 수원 공부 좀 해봤니? 수원이요? 수원 2학년 거. 조금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했어? 지수. 지수? 아마 선생님 설명하는 게 그 전에 공부했던 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설명하는 방법이. 계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자, 레벨 3 문제가 36번인데 그건 한번 하자. 아휴, 첫날이니까 해준다. 레벨 3. 레벨 3 한번 해볼게요. 36번도. 혹시 다른 반 수업하면서 레벨 3 혜진이 다 했었지? 레벨 3 했어? 안 했어? 선영이 혜진이 같은 반이었나? 저희 반은 했었어요. 니네 반 했었니? 훌륭한 선생님이었구나. 36번 봅니다. 자,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자연수 n이 자연수인데요. 범위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1보다는 작거나 같답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 우리가 사랑하는 숫자죠? 의 n제곱근 중 음의 실수가 존재해야 된대요. 자, 모든 n값의 합은. 이렇게 레벨 3는 보통 그쵸? 중간 계산 과정이 복잡하거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거라고. 자, 일단 보세요. 요 놈의 n제곱근. 그럼 우리는 일단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x의 n제곱을 한 놈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이 x가 바로 요 놈의 n제곱근이 된다는 뜻인 거지. 맞아, 안 맞아? 요 표현 이해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음의 실수가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요때 만족하는 요 x가 음수가 되도록 하라라는 얘기잖아. 됐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제곱근 중에 음수가 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냐면 2가지가 있었어. 일단 이거부터.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양수다, 음수다라는 대소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이미 뭐란 얘기야? 실수라는 얘기죠. 허수는 대소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미 x가 뭐야? 실수라는 뜻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또 한번 생각해보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n이 뭐일 때? 짝수일 때와 마찬가지로 n이 뭐일 때? 홀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n이 짝수면 일단 제곱근 자체가 존재해야 되는 거지.
존재하려면 우변에 있는 이놈이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 자체가 뭐여야? 양수여야. 그럼 제곱근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고 2개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 2개 중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n이 짝수일 때는 이 조건만 만족하게 되면 음수인 x가 존재할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를 우리 아까 했던 a라고 표현하면 a 지겹다 아주. n이 짝수면요 a가 양수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2개 나오는 거잖아. 그 얘기는 a가 양수이게만 하면 무조건 한 쌍이 등장하니까 무조건 음수인 놈도 존재하게 된다는 뜻일 거라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요 부등식, 2차 부등식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겠네. 자, 풀이까지 한번 해볼게요.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은 0보다 작고요.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어떻게 돼? 3, 6. 어이, 졸라 똑똑해. n 마이너스 3. 경두가 잘 보면 똑똑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따라서 요때 만족한 n의 값은 3보다 크고 6보다 작아야 돼. 맞니? 그런데 n이 뭐일 때 우리 찾은 거야? 짝수일 때 찾은 거잖아. 짝수일 때. 따라서 요 놈을 만족한 n의 값은 뭐밖에 없겠어요? 이때는 4밖에는 없겠네. 됐죠? 자,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 자, 이것도 미리 볼게요. n이 홀수면 무조건 몇 개를 갖고 실수 있는 놈 무조건 n이 홀수이면 실수 있는 놈 무조건 몇 개? 한 개고. 그놈이 양수다 음수다는 요때는 무조건 요 놈을 갖고 얘가 양수다 음수다는 누구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고? A에 의해서. 그 A 자리에 지금 누가 있는 거야? 얘가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n이 홀수일 때 음수인 x가 존재하려면 저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 이 자체가 뭐 해야지 된다? 음수여야 된다. 음수여야 된다. 그래서 이미 양수, 음수 이런 문제에서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학교에서는 그런 거 별로 강조 안 할 거라고, 양수, 음수. 근데 선생님은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런 문제까지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치, 혜진아? 역시 2차 부등식 풀어볼게요. 그럼 이때는요,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이 0보다 크다고요. n 마이너스 3, n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니까 요때 n 값은요 3보다 작거나 6보다 커야 됩니다. 자, 요거를 만족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 홀수이면서 동시에 어느 범위? 요 범위에 들어있어야 되잖아. 자, 그러면 3보다 작은 홀수는 없네요. 없죠? 6보다 큰 홀수는 누구 있어요? 7, 9, 11까지 존재하는 거겠네요. 요때 n이 될 수 있는 건 요 값들일 겁니다. 혹시 전부 다 더하라고 그랬니?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데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31 나오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뭐 당연한 얘기고 너희들은 이런 얘기 들을 때 짜증이 나긴 하겠지만 레벨 2냐 레벨 3냐는 물론 생각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거 있지만 새로운 개념은 없습니다. 늘 선생님이 얘기해요. 새로운 개념은 없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내가 배운 개념 안에서 정리가 될 거니까 내가 배운 개념을 통해서 고민을 하는 연습을 하면 어려운 문제도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산수가 너무 복잡해. 알잖아. 그런 거는 싫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제곱근의 의미가 담긴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복잡한 지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 바로 나오는 유형은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계산인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 우리는 다 그냥 뭘로 바꿀 거야? 제곱근을 분수지수로 바꿔버릴 거야. 그리고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도 얼핏 얘기했어. 밑은 전부 어떤 형태로 만들어주자고? 소인수 분해한 형태로 만들어주자고. 알았니, 현준아?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자, 37번 문제 한번 볼까요? 37번 문제. A라는 놈은 세제곱근 얼마래요? 75 곱하기
세제곱근 225더라. 그리고 B라는 놈은 세제곱근 40에 더하기 세제곱근 625. 자, 이렇게 놓고 A 빼기 B를 해주라고 그랬어. 물론 이런 얘기야.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이거거든. 똑같이 세제곱근이면 요놈은 세제곱근 안에서 75와 225를 곱해도 돼요. 이런 얘기기는 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고요. 다 뭘로 바꾸겠다고? 지수로 바꾸겠다고요. 즉 세제곱근 75는 3분의 1제곱으로 계산해 줄 거고, 그 다음 75는 그냥 놔두지 않고 뭐를 하겠다고? 소인수 분해를 하겠다고.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3 곱하기 5의 제곱이죠. 5의 세제곱은 125입니다. 곱하기 또 세제곱근은 뭐라고 쓰겠다고? 3분의 1제곱. 그리고 225는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15 곱하기 15?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면 이제 보자. 밑이 같은 것끼리 곱셈은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고? 더한다고. 자, 그럼 요 놈은 3을 밑으로 하는 놈은 여기 지수 뭐 있고? 3분의 1. 곱하기로 연결됐으니까 더하기. 요 놈에 미치는 그럼 얼마가 되겠어? 괄호 안과 괄호 밖에 지수가 있으면 지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2 곱하기 3분의 1 얼마 돼요? 3분의 2. 여기 더한 이유는 뭐라고? 밑이 같은 것끼리의 곱셈이니까. 그 다음 곱하기 5는요. 요거 지수 얼마 되니? 3분의 2 더하기. 요 놈의 지수는 얼마가 됩니까? 역시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 놈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하면 얼마예요? 1이니까 3의 1제곱 얼마? 3 곱하기 요거는 5의 몇 제곱? 3분의 4제곱. 사실 이렇게까지 써도 되는데 이거를 굳이 조금 더 이쁜 모양을 쓰자면 3분의 4는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5의 1제곱 5죠? 그래서 3, 5, 15의 3분의 1제곱 세제곱근 5 이렇게 써도 되더라라는 거야. 혹시 책에는 어떤 모양으로 나왔나요? 나 왜? 아직 안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네. 이제 뭐 했어요? A. 그러면 A 여기까지 쓰지 말고요. 여기까지만 A 써놓을게요. 몰라. 계산 결과 어떻게 될지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B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로 올게요. B 찾으면 세제곱근 40이니까 역시 3분의 1제곱 40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됩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5. 요거 곱셈 아니에요? 덧셈입니다. 세제곱근 625는 3분의 1제곱. 625는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요? 25. 어떻게 돼요, 현준아? 625는? 5의 4제곱. 5의 4제곱이죠. 그러면 요놈은요? 힘들다. 산수할게요. 여기 더하기입니다. 곱하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2의 세제곱에 3분의 1제곱이면 2 곱하기 5의 몇 제곱? 3분의 1제곱. 더하기. 요 놈은 얼마 돼요? 5의 4분의 3제곱. 3분의 4제곱. 누구야, 웃은 거? 이씨. 얘가 누구야? B.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 A 빼기 B니까 A, 이 새끼. 3 곱하기 5의 3분의 4제곱. 빼기. B는 누구예요? 이 새끼. 2 곱하기 5의 3분의 1제곱. 빼기니까 빼기 5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어떻게 계산하면 편할까? 자, 봐봐. 너희들이 이 지수라는 거에 굉장히 낯설어서 그런데 여기 5의 3분의 4제곱이고 5의 3분의 4제곱이면요. 같은 놈이잖아. 만약에 이게 뭐 x라는 문자라고 쳐봐. 그럼 3x 빼기 x잖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 뭐라고 쓸래? 2 곱하기 5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자, 처음이니까 천천히 단계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금방 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또 느낌 올 텐데 이거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썼었는지 기억나죠? 여기에 요거는 뭐하고 똑같아져? 10 곱하기 5의 3분의 1제곱. 이해돼 이거? 3분의 4제곱이니까 1 더하기 3분의 1제곱이고 1은 그대로 5의 1제곱 5니까 10 곱하기 5의 3분의 1제곱 빼기 2 곱하기 5의 3분의 1제곱. 그럼 요 놈은 또 뭐 되겠어 이제는? 8 곱하기 5의 3분의 1제곱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이란 얘기겠죠. 자, 여러분 조금만 이거 집에 가서 계산하려면 계산 잘 안 되거든? 좀만 연습하셔요. 알겠죠?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레벨 3가 또 있네. 45번. 그리고 이게 진짜 왜 희수 오늘 못 온다고 그랬나? 미수 지난번에 어디 간다 했던 것 같은데. 나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다 같이 놀러 간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야, 니는 그러니까 절묘하게 일요일 수업과 월요일 수업을 절묘하게 다 피해갔네? 야, 얼마나 좋은지. 아, 은빈아, 원장님한테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빨간 날이라고 해도 안 쉬어요. 학원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휴일이나 방학을 빼고는 빨간 날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든 크리스마스 날 나와야 돼요. 월요일에든 크리스마스 날 나와야 됩니다. 불쌍한 애들이죠. 심지어 일요일에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일요일인데도 나옵니다. 우리 학원은 고등학생들은. 근데 24일 날 수업 안 할 거야 나. 선택 과목이어가지고 고3들 선택 과목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 그랬어요. 이번 주 시작 안 합니다. 45번 한번 볼까요? 45번. 45번 말고 우리 48번 해볼까? 48번? 왠지 48번 문제가 좀 찜찜할 것 같은데 48번을 볼게요. 48번. 자, 두 집합 A와 B에 대하여 집합 X는 X를 A제곱해서 B가 된대요. 다시 써볼게요. 집합 A에는 3과 4라는 원소가 있고요. 집합 B에는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3, 9라는 원소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새로운 집합 X라는 놈이 있는데 요 놈 X는 어떤 놈이냐면 X를 A제곱해서 B가 된대요. 그리고 X는 실수 이렇게 됐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뭐 집합 A나 집합 B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놈이 3과 4 두 가지란 얘기고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놈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3, 9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요 놈 무슨 뜻이니? 이거를 말로 풀면 X라는 놈이 누구인 거야? B의 A 제곱근. 맞아? X를 A 제곱해서 B가 된다는 얘기니까 B의 A 제곱근 X 중 뭐인 거? 실수인 놈. 왜? 실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놈이 집합 X의 원소입니다 라는 뜻인 거잖아. 뭔 말인지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옳은 것을 찾아라. 기억. 세제곱근 마이너스 9. 세제곱근 마이너스 9. 요 놈이
뭐냐? x냐라고 그랬어.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야? 얘가 x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9입니다 라는 뜻인 거지. 맞아요? 그러면 요 모양이 요꼴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야. 요 놈이 집합 A의 원소 중에 하나. 맞죠? 요 놈이 집합 B의 원소 중 하나. 맞죠? 따라서 기억은 요 놈이 집합 X의 원소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니은.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는 8개다 라고 했어.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는 8개다. 자, 보셔요. 우리 이제 또 가는 거야. 요 놈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실수가 되는 놈을 찾기 위해서는 제일 뭐부터 본다고 제일 먼저? 지수가 짝수냐, 홀수냐. 맞니? 지수가 홀수인 3이라면, A가 3이라면, B자리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3. B자리엔 누가 들어갔어요? 홀수일 때는 요 놈이 뭐든지 간에 실수 존재한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면 A가 3일 때는 B는요, 4개의 원소 다 들어가도 실수인 X 존재하는 거잖아. Understand? 그러니까 이때는 몇 개 되는 거야? 4개. 만약에 A가 4라면, 얘가 짝수라면, 그때는 실수의 X가 얘가 뭐일 때만 가능해? B가 뭐일 때만? 3과 9인 양수일 때만 가능하겠죠? 맞니? 양수일 때만. 그럼 여기서는 몇 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몇 개 만들어져요? 2개니? 몇 개야? 이때도 4개죠? 왜? 양수일 때는 각각 x가 몇 개씩 만들어진다고. 요때도 2개 만들어지고 요때도 2개 만들어질 거 아니야. 보세요. x의 4제곱이 3인 놈, x의 4제곱이 9인 놈. 요거 만족한 x 몇 개? x 몇 개? 왼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3 2개. 요 놈은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2개. 각각 2개씩인 x가 2개씩 존재하게 되잖아. 맞죠? 따라서 이때도 몇 개? 4개입니다. 따라서 집합 x의 모든 원소는 몇 개란 얘기야? 8개. 그럼 니은도 맞아요? 맞습니다. 집합 x의 원소 중 양수인 모든 원소의 곱. 공간이 좁으니까 위쪽으로 갈게요. 양수인 x값들 한번 찾아봅시다. 양수인 x값들. 역시 요 놈이 홀수일 때, 즉 x가 3일 때는요. x가 3? A가 3일 때, 홀수일 때 x의 a제곱이 b입니다 중에서 양수인 x는 언제 만들어져? 계속했잖아. x가 양수가 되려면, 얘가 홀수면, 지수가 홀수면 x가 양수일 때는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 다시요. 얘가 홀수일 때는요, 얘가 양수다 음수다가 누구의 결정이 된다고? A. 여러분, n하고 a가 제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 있으면 전혀 이유고. xn제곱 a라고 돼 있으면요, n이 홀수일 때는 얘가 양수 음수냐가 누구의 결정이 된다고? A의 결정이 된다고 그랬지? A가 양수면 X도 양수, A가 음수면 X도 음수라고 얘기했잖아. 따라서 이 경우에 A가 3, 즉 홀수일 때 X가 양수가 되려면 B자리에도 누가 들어가야 돼? 양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B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놈은 누구야? 3과 9밖에 없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해서 X세제곱은 3 또는 X세제곱은 얼마? 9 이렇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때 만족하는 x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이때 만족하는 x는 그럼 뭐가 돼요? 세제곱근 3하고 세제곱근 9가 되겠네.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안 끝났습니다. A가 뭐일 때? 짝수일 때. A가 4일 때도 따져줘야죠. 그런데 A가 4인 짝수야? 그러면 항상 어떻게 나온다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잖아. 그 중에 뭐만 가져오래? 양수만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4제곱근 3 마이너스 4제곱근 9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네요. 맞죠? 따라서 양수인 놈이 몇 개? 4개, 4개. 이놈들을 다 뭐 하래? 더하래. 곱하래. 곱해볼까요? 이게 공간을 칠판을 활용 못했네. 자, 여기서부터 볼게. 제일 처음 요 놈은 3의 몇 제곱? 3분의 1제곱. 요 놈은 3의 몇 제곱? 그냥 다들 멘탈이 나갔습니까? 3의 제곱이니까 3의 몇 제곱? 3분의 2제곱 플러스 3분의 2. 요 놈은 3의 몇 제곱? 4분의 1제곱 플러스 4분의 1. 요 놈은 3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 결국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3에 얼마로 통분하면 되니? 12로 통분하면 되니? 12에 4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6 3에 12분의 21이니? 21. 그럼 3에 4분의 7제곱. 저거 그냥 앞에 거 1로 하면 쉬운. 뭐라고? 앞에 거 1로 하고 하면 쉬운. 앞에 거 1로 하고가 무슨 뜻이야? 3분의 1하면 3분의 2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요 놈은 3의 1제곱 곱하기 3의 4분의 3제곱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3 곱하기 4제곱근 3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네요. 그럼 맞니? 근데 이 옌벽 약분을 안 하면 얘 안 빼줬네요. 책에는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은 4제곱근 3의 7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죠? 그러면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옳습니다. 경민이 분수지수 얘기 지난 시간에 했었지? 기억 잘 안 나요? 공간 활용을 잘 못해서 판서가 좀 밉게 됐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6쪽. 사실 바빠요. 우리 방학 동안 최소한 이 책에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걸로 나눠지는 이 한 권 정도는 방학 동안 지금 끝낼 게 목표이기 때문에 겁나 바쁩니다. 여러분 중간고사가 보통 이거 한 권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중간 보고 나서 기말은 바쁘니까 우리는 조금 더 해놔야 되거든. 그래서 방학 때까지 여기를 하고 3월 달에 조금 진도 더 나가고 4월 달에 이제 또 시험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도 겨울방학이 제일 여유가 있긴 해.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마 여러분 겨울방학 특강으로 수혈을 하게 될 텐데 열심히 하세요. 알았죠? 전자쌤이에요? 잘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내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49번 한번 볼게요. 16쪽입니다.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하여 다음을 간단히 하면 1이 아니고 양수래. 지수법칙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써볼까요? 세제곱근 4제곱근 A의 7제곱 나누기 6제곱근 A 곱하기 루트 A의 세제곱.
자, 이것도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라는 얘기지만 우리는 그냥 분수지수 이용할 겁니다. 먼저 세제곱근이니까 제일 바깥의 가로의 몇 제곱? 3분의 1제곱. 그 다음 4제곱근이 있으니까 그 다음 괄호에 몇 제곱? 4분의 1제곱 있고 A에 7제곱 들었네요. 나누기. 제일 바깥에 몇 제곱? 6분의 1제곱. 그 안에 A 하나는 그대로 있고요. 루트 A의 3이니까 요 놈은 A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네요. 그람은 요 놈은 A의 몇 제곱 되니? 지수끼리 곱하면 4, 3, 12분의 7제곱 되겠죠? 됐습니까? 나누기! 나누기는 지수끼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빼라는 얘기죠.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여기 A에 몇 제곱 있는 거야? 1제곱 있는 거니까 요건 지수끼리 더해서 A에 몇 제곱 될 거고 2분의 5제곱 될 거고 거기에 6분의 1제곱이 있으니까 그럼 몇 제곱인 거야? 12분의 5제곱인가요? 즉 빼기 얼마? 12분의 5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일 거고 그럼 A에 12분의 2 A에 몇 제곱? 6분의 1제곱 이렇게 써놔도 되고 또는 6제곱근 A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니네 확통 일요일 날 하냐? 이번 주에는 안 하고 다음 주에? 그래요. 여기는 레벨 3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52번. 12번. 3의 마이너스 1제곱 쓸게요. 3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27을 나누기 9의 제곱 세제곱이냐 제곱이냐 제곱 곱하기 82이 3의 K제곱일 때 정수 K의 값 그냥 이미 친절하게 설명했죠. 밑을 얼마로 만들어라? 3으로 만들어라는 게 문제에서 대놓고 나왔잖아. 결국은 소인수분의 형태로 써 주세요라는 얘기일 거야. 자, 그대로 한 번만 정리하고 바로 계산할게요.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그대로 놔두고요. 27은 3의 세제곱 나누기 9는 3의 제곱이니까 이건 3의 몇 제곱? 4제곱. 81은 3의 4제곱. 그러면 곱하기는 지수끼리 어떻게 하고? 더하고. 나누기는 지수 어떻게 하라고? 빼고. 여기 또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하라고? 더하라고요. 그러면 3의 몇 제곱이에요? 제곱. 따라서 K값 얼마? 2. 간단한 문제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도 레벨 3는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자, 요것만 한 가지 좀 추가합시다. 앞으로 우리 아까 처음에 배웠을 때, 자, xn제곱이 a입니다 라고 했을 때 a가 양수일 때만 갖고 생각을 하고 x도 양수일 때만 갖고 일단 생각을 한다면 요때 x는 n제곱근 a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n제곱근 a는 뭐하고 똑같다고? a의 n분의 1제곱. 자, 봐봐. x의 n제곱이 a입니다. 둘 다 양수일 때예요. x의 n제곱이 a면 x는 뭐가 된다고? a의 n분의 1제곱이 된다고. 즉 지수가 근호를 건너갈 때는 어떤 꼴로 바뀌면 된다? 역수꼴로 바뀌면 된다. 이항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이 지수를 좌변 우변을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때 근호, 등호의 반대편으로 갈 때는 어떤 꼴로? 역수꼴로 바꿔서 가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 앞으로 우리 유용하게 좀 많이 활용할 거니까 잘 기억해 놓고 아마 요거에 관련된 것도 곧 등장할 거예요. 61번. 자, 지수 법칙에 관한 얘기입니다. 2 곱하기 2의 루트 3의 루트 3 마이너스 1 역시 2의 K제곱이래. 마찬가지죠? 지수법칙 사용하라는 얘기일 겁니다. 여기 1이니까 괄호 안과 괄호 밖의 지수는 지수끼리 곱하는 건데
일단 괄호 안에 곱하기가 있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줘야겠죠. 그럼 2에 루트 3 플러스 1에 루트 3 마이너스 1.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요 놈은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고? 곱한다고. 그럼 뭐 이용하는 얘기야? 합차. 그럼 뭐가 돼요? 2에 제곱되나요? 따라서 K값 요 놈도 2가 되겠네. 이렇게 보니까 쉽죠? 속으로 생각될 거야. 할만한데? 예, 할만해요. 레벨 3? 이거 레벨 3도 그냥 계산이 좀 복잡한 거거든? 계산이 좀 복잡한 거니까 복잡한 계산만 한번 해 봅시다. 몇 번이냐면요. 70번. 종치면요. 70번? 이거 문제 쓰면 종칠 것 같긴 해요. 경민이가 언제 쉬는 시간이라고 했니? 아니야? 저희 오늘 2시간 반이에요. 네. 이 뒷타임은 그러니까 화요일에도 2시간 반이고요. 토요일에도 2시간 반이고요. 자, 요것만 얼른 풀고 시작. 이거 겁나 쉬워서 얼른 풀고. 자, 결국은 뭐야? A의 지수, 밑이, 우리 지수 법칙은 결국 언제 밑이 같을 때 사용하는 게 지수 법칙이니까 밑이 같은 놈들끼리만 해줄 거예요. 이런 뜻이야. 자, A의 밑은 얼마겠어?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A의 이거 한 줄 정도만 더 써서 종치면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